알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가는 문제, 우리 대입학 유형인데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시작할게요. 대입학. 대입학 유형이라고 하면 크게 주제를 찾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주제를 찾는 문제들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22번 문제, 요지 문제가 주제를 찾는 대표적인 문제죠. 23번 주제 찾기 문제, 그 다음에 24번 제목을 찾는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작문 문제에 가시면요, 42번 문제가 주제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가 대입학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요, 대의가 큰 대자의 뜻 의자를 써서 그래서 가장 큰 뜻, 즉 주제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 뭘 찾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 주제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글의 주제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뭐가 글의 주제예요? 주제가 뭐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도 주제죠. 뭐가 주제야? 주제라고 하는 건 뭐야? 뭐가 주제지? 너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돼. 핵심적인 내용, 뭐가 주제야? 뭐가 주제야? 주제가 뭐니? 요점 같은 것들요. 그쵸?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맞아. 다시,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주제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생각해봐. 1번 문제를 내가 읽었어요.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1번 지문을 읽고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요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번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네들 다 개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읽었을 때 첫 번째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필자가 얘기하는 가장 요점이자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다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주제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야 돼.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주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 이게 뭐야? 글의 주제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 필기할게요. 주제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뭐냐면, 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글의 주제야. 그럼 글의 주제가 지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찾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글이라고 하는 건요, 필자가 똑같은 문장을 나열하지 않기 때문이야.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을 바꿔가면서 패러프레이징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글의 지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글을 읽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첫 문장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쓸 거예요. 첫 문장에 최대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첫 문장을 읽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한 상태에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 후에 다음 뒤에 나오는 문장과 최대한 밀도 있게 붙여서 읽어갑니다. 붙여서 읽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 말할 겁니다. 아침에 보슬보슬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아침에 내린 비죠. 비가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최대한 어떻게 읽어야 돼? 밀도 있게 붙여가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1차시 수업 전체 동안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에 걸쳐서 철저하게 이 훈련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 필자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 한번 딱 씨를 뿌려서, 오늘 내가 씨를 딱 뿌렸어요. 내일 열매가 나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쵸? 처음 내가 무언가의 훈련을 딱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내밀었어요. 다음날 바로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한 노력과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만 달성하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할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1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기 앞에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로 재면서 시간을 드릴 텐데 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첫 문장을 최대한 내 언어로 붙잡으면서 읽으세요.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간략하게 한국어로 옆에 작성하면서 글을 읽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에 최대한 밀도 있게 붙여가면서 이 글에서 필자가 계속해서 무슨 내용을 반복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